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소를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정은호입니다. 사이언스 슬램기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죠. 수소는 그 깨끗한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는 1766년 영국의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요. 염산용액에 아연 조각을 넣고 이때 생기는 기체를 모아서 태웠더니 불이 붙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불타는 기체였습니다. 이후에 프랑스의 과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수소를 태웠더니 물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물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로 하이드로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색깔이 없고 향기가 없고 맛이 없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는 기체입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데는 이 연료전지라는 장치가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를 서로 만나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덕분에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에 넥소가 있습니다. 넥소는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와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있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달리는 자동차죠. 물론 배기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는데요. 연료전지 자체는 이미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아두게 되면 발전소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는 제가 색깔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자꾸 수소는 색깔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으시죠?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그레이, 블루, 그린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 수소인데요. 수소를 만들 때는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고요. 메탄은 수소로 만들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꼭 따라 나옵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그냥 대기 중으로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입니다. 조금 색깔이 어둡죠. 네. 두 번째는 블루 수소인데요. 똑같이 원료로 도시가스를 쓰는데 이때는 같이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대기 중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고 보고 블루라는 색깔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원료로 하는데요. 물을 원료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정말로 이산화탄소 하나도 없는 수소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그린 수소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린 수소로 가야 하는데요. 그린 수소가 아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가격이 현재 좀 비쌉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좀 싼 나라들이 있어요. 바람이 엄청 잘 부는 나라, 태양이 엄청 잘 내려쬐는 나라, 그런 나라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들면 가격이 싸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갖고 올까요? 갖고 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형태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액체 형태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기체 형태는 특수 제작된 용기에 수소를 꾹꾹 눌러 담으면 고압가스 형태로 수소가 저장이 되고요. 하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옮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액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마이너스 253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소를 많이 옮겨올 수 있을까요? 수소 친구 암모니아를 활용하면 됩니다. 수소는 질소랑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아까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여야 액화가 되는데 비해서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만 되면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선박이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1세제곱미터의 박스에 액화수소를 담으면 수소가 70.8kg이 들어가고요. 암모니아 형태로 담으면 수소를 70%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측면에서는 암모니아가 쉽고 더 많은 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이렇게 암모니아 형태로 갖고 오게 되면 다시 분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암모니아를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촉매를 사용하면 분해가 바로 되는데요. 수소, 질소,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이때 질소하고 암모니아를 이렇게 다시 분리해내게 되면 똑같이 고순도 수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암모니아가 수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암모니아가 수소하고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냄새입니다. 암모니아는 조금만 새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좀 고약한데요. 그리고 약간 독성도 있습니다.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고. 하지만 이미 비료 산업에서 널리 쓰이고 있을 만큼 잘 관리한다면 에너지 산업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쓰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방법은 수소와 거의 같습니다. 암모니아를 많이 들여와서 많은 수소를 만드는 수소 생산 기술, 그리고 또 그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리고 제철소에서도 사실 수소가 사용됩니다. 제철소에서도 철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수소로 먼저 분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분해할 수 있는 반응기, 그리고 분해하는 데 필요한 촉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해서 고순도 수소까지 쭉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소차 액소에서 스택을 가져와서 직접 현장에서 수소를 공급해서 맥소 스택을 가동을 했습니다. 예, 잘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모니아는 사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벌써 큰 기여를 한번 했습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것인데요. 암모니아로 인해서 화학비료 생산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농업 쪽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현재의 80억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 것 같고요. 지금 인류는 사실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에너지 혁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암모니아를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정 에너지 암모니아, 그 가능성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그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